네, 오늘의 코인,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 퍼즈님 만나볼 예정입니다. 퍼즈님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을 한번 쭉 훑어볼 예정이고요. 시장에서 또 대두가 되는 이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투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또 물가지표 발표까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냉탕과 온탕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에 바이낸스 CEO와 FTX와의 갑론을박이 굉장히 크게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퍼즈님께서 사태 진단을 또 해주신다라고 하고 왜 웃으시죠?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하나하나 또 분석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10페이지 발표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토미님이 아마 잘 정리해 주실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딱 날짜가 딱 타이밍이 항상 보면 딱 목요일,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토미님은 나오시는 날 새벽에 항상.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네. 토미님 네.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슈인 FTX 관련해서 FTX랑 FTX 토큰이 FTT라고 하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돌아다니는 내용 외적으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관점 이런 거 위주로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FTX의 창업자가 이제 샘 뱅크먼 샘 뱅크먼 네. 프리드 이 아저씨인데 뽀글이 머리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샘 아저씨로 부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샘 아저씨로 부르는데 샘 아저씨가 과거에 뭐랄까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않은 해서 그런 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FTX가 이제 빗썸을 인수한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빗썸을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FTX가 이제 그 파산한 애들을 이제 골라 주워 담듯이 해가지고 막 사는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파산하거나 이러한 회사들을 싸게 사는 거였는데 그때 빗썸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빗썸을 산다고 약간 엄풀 아닌 엄풀을 했었어요. 해서 이때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름을 많이 알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거래소길래 빗썸을 인수한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많이 알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면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러한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제 뭐냐면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거 갑자기 어떠한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거래소가 약간 지금 위기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도대체 어떠한 거래소가 파산하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투자자 보호차 말해줄 수 없다. 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투자자 보호를 할 거면 말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 거래소가 망하기 전에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조금이라도 돈을 빼는 게 제 생각에 투자자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보호차 말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들어가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래소가 위험한가? 근데 그럼 이러한 발언을 한 FTX는 안전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솔직히. 저 말을 FTX의 창업자가 했으니까 FTX는 안전한가 해가지고 FTX를 이때 당시에 옮긴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발언들 자체가 제가 생각에 조금 야같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였는데 그 보이저가 파산했습니다. 셀시우스랑 3에로 캐피탈이랑 이것저것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보이저가 파산했는데 이 보이저가 파산하면서 요 샘 아저씨가 보이저 내가 인수하겠다. 해가지고 보이저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도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보이저의 지분을 샀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샘이 운영하는 여기 무슨 회사가 있거든요.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있는데 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알고 보니까 요 보이저한테 돈을 빌려간 거예요. 네, 해서 돈을 빌려가 놓고 그 지분을 인수하는데 그 금액만큼만 지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대형 채무자였는데 채권자 행세를 한다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망한 게 네 탓은 아니지만 네가 빌려간 돈만 갚았으면 사실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망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지분을 산다? 그리고 10%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은 책임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맨 처음에 11%의 지분만 인수하고 중간에 2%를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너 이거 진짜로 보이저에서 피해를 본 사람, 이런 보이저 때문에 이제 뭐 위기가 있었던 코인 시장 이런 거를 좀 구제하려고 하는 거 맞아? 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이 됐었었는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그 바이낸스의 CEO 이제 자우창펑 아저씨랑 엄청나게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너 채무자잖아, 채권자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해? 왜? 너네 왜 돈 가지고 장난쳐?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바이낸스 CEO랑 요 트위터로 썰전이 엄청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지금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게 감정의 골이 깊습니다. 얘네 둘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샘 뱅크먼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제 F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고, 네. 바이낸스 바로 다음 가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요 그 다른 언론사가 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입수한 거예요.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근데 발표한 거랑 실제로 본인들이 입수한 자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실제로 갖고 있는 대로 그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이거 조작했다. 예,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네가 이제 그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 FTT 토큰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FTT 토큰이 전체 시총보다 큰 거예요. 네, 코인마켓캡에 있는 전체 시총보다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행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그만큼의 FTT 토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최근에 위믹스가 공시한 것보다 30% 많은 물량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네, 발행했다고 네.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많이 찍어낸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거를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FTT에 대한 이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네,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량의 FTT 토큰이 바이낸스 거래소로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부분 바이낸스 물량이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이 FTT 토큰을 매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FTT 토큰을 매도한다고 하니까 여기 샘 아저씨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너네 매도하냐? 그러면 나는 그거를 개당 22달러에 다 사겠다. 예.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지웠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그렇게 말해놓고 지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의문점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왜 그러냐면 그 22달러에 전부 다 산다라고 하면 3조 원 정도 어치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금으로 3조 원의 현금이 있는 회사랑 그 다음에 3조 원어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그러니까 그걸로 현금으로 사면 현금은 없어지고 FTT 토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어떤 식으로 돼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도 문제, 현금으로 안 사도 너네 산다 그랬는데 왜 안 샀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물량 일단 다 팔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싸우자는 거냐, 예? 샘 아저씨가 너 싸우자는 거냐라고 이제 뭐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투로 얘기했는데, 요 바이낸스 CEO 아저씨는 아니 나는 이거를 당연히 그 루나 사태 때 난 이런 걸 배웠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배웠다. 라고. 발언이 굉장히 네네. 근데 이 발언도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약간 뭐 네. 루머라면 루머인데, 네. 그 루나 사태 때 샘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숏 포지션을 들어가서 네, 엄청나게 많이 숏으로. 벌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고, 네. 반대로 바이낸스 CEO는 돈을 많이 엄청나게 잃었다. 잃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샘이 이거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약간 이러한 의견들, 이러한 트위터들을 알게 모르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실제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그 루나를 다시 선물 시장에 재상장시키면서 탈출할 수 있게끔, 펌핑될 수 있게끔 이런 한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신빙성 있었던 얘기 아니냐. 그 바이낸스 CEO가 루나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요번에도 콕 집어서 루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그때 나 루나 잃었다고 놀렸잖아. 하면서 약간 루나 얘기를 여기 넣은 게 아니냐. 네, 트위터 할 때 루나 얘기를 여기 넣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가장 최근에 아까 전에 이제 기사 말씀해 주셨을 때 네. 나는 싸우려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감사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당연히 부실 토큰, 부실 코인은 당연히 매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큰 일이야? 약간 비꼬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야, 그런 맞아요. 의미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둘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둘이서 싸우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진짜로 FTX가 FTT를 살까 22달러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바이낸스 CEO는 FTT를 판매를 하면 그걸로 BNB를 살까? 왜냐하면 네. 그 여기 그 FTX 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FTX 안에 있는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 코인을 막 매도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거래소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서로의 그 서로 거래소 코인을 매도하겠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살 것인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FTX는 이제 BNB를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게 관전 포인트라고 써놨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얘네 둘이 싸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원래 그냥 티격태격 했던 애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FTT 토큰을 더 많이 발행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FTT 토큰을 발행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 FTT 토큰을 발행을 했으면 왜 발행했느냐? 요게 중요한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거 자체는 제가 이제 한 지난주인가에 숏 물량이 과도하게 매도가 청산이 됐었다 이런 거 제가 언급드린 적 있어요. 한 며칠 사이에. 근데 그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숏 물량이나 롱 물량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바이낸스의 물량이 일반적으로 더 많습니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요 롱 물량이 많이 청산된 요 날인데 보면은 바이낸스가 여기 밀리언 달러 기준이에요. 이게 116이고 이제 FTX가 48이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를 유지해요. 근데 가끔씩 FTX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크게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숏 물량이 청산이 많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바이낸스랑 FTX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최근인데 최근에 그 숏 물량이 많이 청산됐을 때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46이라고 써 있고 근데 FTX는 519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갑자기 청산된 거예요. 원래는 바이낸스가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해야지 정상인데 FTX에서 숏 물량이 10배가 넘게 청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로 규모가 크게 청산된 거는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에서 청산된 게 26이고 FTX 청산된 게 517인데 이것도 25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네, 25배 차이고 그 다음에 요 이틀 정도는 가만히 있다. 요 날 같은 경우에도 청산이 많이 됐었는데 요 날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 기준으로 50일, FTX 기준으로 340일 해가지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게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요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는 청산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다시 바이낸스랑 FTX랑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과연 요때 3일에 걸쳐서 FTX에서만 숏 물량 청산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진짜 그 코인 시장 전체로 봐도 거의 역대급 물량이 청산이 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생각을 굳이 해보자면, 요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트레이딩 회사인데, 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트레이딩하면 어디서 트레이딩 할까요? 네, FTX에서 갖고 있는 FTX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알라메다 리서치가 만약에 트레이딩하면 FTX에서 거래를 하는데 FTX에서 가장 최근에 3일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숏 물량이 청산됐는데 이게 개미의 물량이라고 하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알라메다 리서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조작해서 내놨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관련이 없겠죠. 뭐 없겠죠. 네,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요 FTT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안 그러면 FTT를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담보를 잡고 대출받아가지고 FTT를 더 사서 가격을 더 띄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숏 물량의 대규모 청산, 개미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는 숏 물량의 대규모 청산까지 겹쳐서 약간 애매하다. 예, 그러니까 의혹이 점점 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쌤 아저씨가 해명을 한다면 이런 것까지 같이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끼워 맞춰 본 거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에는 FTX가 파산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기본적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회사들은 사실 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쵸. 거래량이 이미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 거래량 아무리 손실 많이 봤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 수수료만 조금만 모으면 사실 복구가 돼요. 네. 그래서 망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 모르게 FTT 토큰을 발행하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한 거래소를 만약에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거래소도 막 대표가 막 도망가고 이런 경우 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선하다라고 믿지 않고 수수료를 얻는 수익이랑 본인이 도망쳐서 얻는 수익이랑 철저히 비교해봐서 도망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FTX에서 자산을 좀 빼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FTX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꽉 꾸려봤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낸스 CEO와 FTX 창업자 간의 논란이 현재 시장에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FTT 토큰을 많이 발행했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FTX 거래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를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퍼즈님의 개인 채널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투자 고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퍼즈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